수업 중인데 비공개하고 지금요? 지금 네. 공개돼 있어요. 공개돼 있어? 네. 네, 마이크 테스트 다시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체육계열 대학 정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엄청 잘 네, 들려. 좋아.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환일고등학교 체육교육과정 죄송합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일고등학교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 담당자 신희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예상된 시간대로 17시 30분에 저희 2022학년도 체육계열대학 정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저희 환일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신 박종관 선생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네. 2020 학년도 체육계열대학 정시 설명회 온라인으로 하게 됐는데 참석해 주신 우리 학부모님들 또 학생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성장의 길이 아니라 성공의 길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시간 성장의 길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진로 없는 진학은 맹목적이며 진학 없는 진로는 공허하다라고 하는데요. 전공 적합성에 맞는 체육계열 대학을 선택하셨는데 이제 받은 수능 성적과 또 실기 성적을 가지고 어느 대학, 어느 과를 선택할지 선택의 기로에 이제 놓여 있는 줄 압니다. 이제 선택할 시간이 13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초행길을 갈 때는 항상 물어서 가듯이 이 시간 길을 묻는 시간 또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수능 성적을 통해서 또 대학 입시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도전하시는 우리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박종환 교장 선생님의 좋은 말씀 새겨서 오늘 있을 정시 설명회를 듣고 학생들이 올해 2022학년도 체육계열대학 정시 모집에 좋은 성과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그 이후에 지금 배명고 김영훈 선생님께서 이제 강의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1시간 가량 강의한 다음에 그 다음 30분 가량 정도 저희가 지금 실시간으로 그 학생들의 지원 대학을 한번 받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성적과 실기 기록 등을 활발하게 이제 채팅으로 인해서 좀 교환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마지막에 있을 토크 콘서트 때 한 번에 모아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오늘 강의를 해주실 저 배명고등학교 김영훈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배명고등학교 체육교사 김영훈입니다. 네, 이렇게 환일고등학교 올 때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 좋은 여건 속에서 이렇게 설명회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제 시작하면서 제가 배경 화면을 봤는데 최근에 11월에 실시한 온라인 스포츠 한마당 행사를 서울 잠실 실내 학생체육관에서 서울시 전역 300명 대상으로 같이 했던 사진입니다.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이 수능을 보고 낙담도 할 수 있었을 거고 그다음 만족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한테는 한 번에 더 기회가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잘 준비하면 또 좋은 전략 가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자리 멀리뛰기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뭐라고 이거를 또 열심히 준비해서 학생들이 또 대학을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회에는 지금 환일고 신희재 선생님과 그리고 송곡고 여한구 선생님이 이 자리에 같이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은 저랑도 좀 인연이 있습니다. 한 6년간 체육 진로 진학 연구회라는 연구회 활동으로 6년 동안 각자 학교에서 있었던 입시 노하우들을 같이 연구하면서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 선정한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 담당자 선생님들이십니다. 또 동부 쪽에서는 송곡고등학교, 강동 송파에서는 배명고등학교, 체육대학 실기 모두를 공교육에서 무료로 실시해주고 있습니다. 협력교육과정 체육 담당자십니다. 그리고 또 교육부 사업으로 학교체육진흥회에서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위원으로 또 열심히 활동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또 신희재 선생님이 체육교육과정 컨설팅 위원으로 이렇게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올해 우리 학교에서 슬로건을 하나 세웠습니다. 미래 체육인 육성 그 소중한 소망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고생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지금 제 마음도 정말 활짝 트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 동네에서 산행을 하는 산입니다. 하남 쪽에 있는 산인데요. 처음에 올라갈 때는 돌담길이고 오르막이 가파라서 굉장히 힘듭니다. 한 2시간 정도 올라가고 나면 이렇게 빛이 있고 굉장히 확 트인 공간을 오면서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는데 지금 학생들이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고통 긴 행복이라는 이러한 또 제가 한 문구를 가져왔습니다. 학생들일 때는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아침에 일찍 나와서 차가운 체육관에서 운동하고 그리고 밥 먹고 또 잠깐 쉬었다가 점심에 운동하고 그리고 또 밥 먹고 아픈 몸 일구고 저녁에 운동할 텐데 이러한 것들을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 좋은 입시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정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다보듯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꼭 생각합니다. 네, 오늘 목차입니다. 오늘 목차는 첫 번째로 2020 정시계열 입시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정시 모집의 이해, 그리고 세 번째로 실제 정시 진학 모집 요강과 정식 진학 사례를 비교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2학년도 실기 일정입니다. 정시 모집 원서 접수는 12월 30일 목요일부터 1월 3일까지 실시합니다. 전형 기간은 가군 1월 6일 목요일부터 1월 13일 목요일까지입니다. 나군은 1월 14일 금요일부터 1월 20일 금요일까지입니다. 다군은 1월 22일부터 1월 29일까지 1월 달에 끝나게 되겠습니다. 합격자 발표는 2월 8일 화요일 날 진행이 되고 추가 모집이 2월 22일 화요일부터 있다는 거 여러분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달력을 보시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달에 동국대학교가 1월 6일을 시작으로 가군 실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실기 보기 전에 지금 수능 점수 가지고 미리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원서 접수까지는 남았지만 다 모두들 지금 정도에는 대학을 정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국민대학교가 8일부터 13일까지 보이고요. 10일 날 연세대, 성신여대, 11일 덕성여대, 삼육대, 한체대, 그리고 12일 날 가군을 옮긴 고려대학교가 보이네요. 시립대, 한양대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하루 쉬고 나서 나군 실기가 14일 날 성결대를 시작으로 시작이 됩니다. 경기대학교가 18일까지. 그중에 이제 모집군이 많은 학교들일수록 이렇게 날짜를 조금은 더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대학교가 21일, 16일 날 이화여대, 17일 날 건국대학교가 보이네요. 숙대랑 18일 세종대, 용인대, 19일 서울여대, 20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까지 진행이 됩니다. 다군 실기 일정 보니까 11월 22일 주말에 가천대학교를 시작으로 명지대, 상명대, 송실대가 진행이 되고 마지막으로 항상 늦게 진행했던 인하대학교
25일 날 26일까지 해서 실기가 마무리되겠습니다. 2월 달 보겠습니다. 저희가 구정을 지내고 나서 2월 8일 날 합격자 발표를 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합격자 등록을 하고요. 11일까지. 이때 제가 22일 날 추가 모집을 이렇게 표시해 두었습니다. 매년 입시생들이 줄었는데 올해는 조금은 달랐습니다. 작년에 42만 명 수험생이었고요. 올해 44만 명. 그러니까 작년에 수능이 어려웠기 때문에 재수생들이 더 이번에 시험을 봤던 것 같습니다. 재작년 대비에는 50만 명, 한 10만 명 정도가 줄었던 걸 확인했었는데요. 그때마다 이제 추가 모집에서도 우리가 경기권까지 해서도 추가 모집하는 대학들이 있다. 하지만 체육대학은 항상 미달이 나진 않았습니다. 경쟁률이 항상 높았고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체육 쪽을 생각을 한다, 마케팅 쪽을 생각한다, 그러면 스포츠 경영에 관심이 있다면 다른 인접한 경영학과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요. 스포츠 행정 쪽에 관심이 있다면 행정학과를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체육을 하나의 체육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융복합적인 사고를 하면서 추가 모집에서도 학생들이 체육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공부할 것도 생각해서 이 학생에 대비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정시 모집의 이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대학 선발 비율은 지금 우측에 보이시는 수시 55%의 학생들은 이미 이제 조금 늦었죠. 생명과학2 수능 발표가 늦어지면서 지금 발표가 조금 늦어진 학교도 있고 이제 발표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6회 지원은 이제 끝입니다. 끝이 났고 정시 45% 비율,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아직 남아있는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수능 시험은 봤고요. 1월 달에 실기 시험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운동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일선에 계시는 체육 선생님들께서도 열심히 전략을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 3회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2022학년도 정시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드러지게 저는 이제 수도권 위주로 말씀드린다는 거 보겠습니다. 서울권에는요, 내신이 축소되고 있는 경향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수능 비율은 자연스럽게 증가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서울권에 있는 학교에서 학업 역량을 크게 본다는 트렌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크게 바뀌었던 학교들이 있지만 한국체육대학교를 보겠습니다. 사회체육학과에서 내신을 폐지했습니다. 건국대학교에서도 내신을 폐지했습니다. 네, 이렇게 내신 비율이 축소되면서 수능 비율이 증가되고 있는 학교들이 경향이 있다. 서울권에는 이렇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여기 하나 제가 적어놨는데요. 삼육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탐을 못 봤어도 한국사로 탐구를 대체할 수 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경기권도 마찬가지로 내신이 축소되고 있는 경향이 있고 수능 과목의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능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거기서 학생들이 수능 한 과목을 못 봤다고 낙심하지 말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대학교 같은 경우에 봤을 때는 국어를 못 봤다. 그럼 수학으로 50%를 대체할 수 있고요. 수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상위 순으로 50%, 30%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런 학교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수도권에서 성결대학교도 내신을 폐지했다. 그리고 다군에서 가천대와 명지대학교가 수능 비율이 조금 적고 실기 비율이 높았는데 이렇게 반대로 됐습니다. 가천대, 명지대가 수능이 60%로 비율이 상승했다. 한신대 수능 비율이 60%가 됐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를 워드 클라우드로 제가 좀 정시에 중요한 걸 정리를 해봤습니다. 빨갛게 큰 글씨로 보이는 게 당연히 정시에서 중요한 건 수능 성적입니다. 수능 성적이고요. 그리고 실기 점수가 제 눈에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군, 나군, 다군의 학교를 결정하는 것도 제가 가고 싶은 학교들이 가군에 밀집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나군에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군, 나군, 다군을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 그리고 수도권의 대학은 4등급 이내는 들어와야 우리가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사범대학교는 조금 더 높은 3.3등급 이내 들어와야 거기서 우리가 대학들을 결정하고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작게 천안권이 한 4.5등급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1월 시험을 본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체육대학 수능 반영 경향입니다. 올해도 국어가 어려웠고 수학이 어려웠는데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표준 점수 만점 기준이 작년에 국어가 146점이었는데 올해 149점으로 한 3점 정도. 그러니까 작년보다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도 작년보다 10점 정도가 상승된 147점 정도입니다. 올해. 그럼 작년에 137점, 147점. 올해 수학에서도 분명히 변별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학도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어렵게 느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영어는 이제 등급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탐구에서 한 과목 또는 두 과목을 반영하는 학교들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네, 체육대학 실기는요.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 윗몸 일으키기나 요즘에 배근력이 좀 많이 보이죠. 그리고 유연성, 앉아서 윗몸 앞으로 굽히기나 서서 하는 최정굴이 보입니다. 그리고 스포츠 체력을 지금 기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 압니다. 제자리 멀리뛰기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무거운 거 열심히 들면서 점프 훈련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민첩성을 측정하는 왕복 달리기 또한 중요합니다. 요즘에 많이 또 보이고 있는 메디신볼 던지기, 스포츠 체력 쪽에서 열심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사범계열까지 준비하는 학생들이 이제 체조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핸드스프링, 높이뛰기, 전공으로는 축구, 농구, 배구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대학을 5가지로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체육대학 정시 모집을 하나는 수능 성적으로 수능 우수한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전형. 그렇다면 반대로 수능이 떨어지고 실기를 잘하는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체육대학 전형. 그다음 수학을 반영하는 대학, 그리고 수학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 그리고 대체 과목을 허용하는 대학, 이렇게 총 5가지로 한번 구분해서 대학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네, 정시 지원 전략은 먼저 이렇게 학교를 탐색을 해야 됩니다. 저는 선발 인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집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부담감이 적을 수 있습니다. 선발 인원 중요하고요. 그리고 전형 요소, 어떤 과목들이 그 학교에 들어가냐, 이거를 그 학생에 맞게 전략을 잘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경쟁률 또한 전년도 경쟁률을 보면서 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영 비율 물론 중요합니다. 수능 비율, 수능이 중요하나 실기가 얼마나 들어가냐, 이 정도 퍼센티지 비율을 학교마다 우리가 잘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과목별로 비율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전략적으로 학교를 세워야 됩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실기가 본인에게 맞는 실기를, 유리한 시기를 찾아서 우리가 강점 있는 학교들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또 내가 실기를 잘하는데 만점 기준이 너무 낮은 학교를 고른다던가 아니면 등급간 배점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실기를 못 살린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등급간 배점 차이가 있고 만점 기준이 높은 학교를, 제가 제자리 멀리뛰기를 잘 뛰는데 270인 학교를 쓰면 소용이 없죠. 그리고 300인 학교들 찾아가는 거고, 배근력을 잘하는데 만점 기준 그만큼 높은 학교들을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제 학교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학을 반영하는 대학교입니다. 대표적으로 체육교육과들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 다군에 있는 상명대학교 스포츠건강관리학과, 서울시립대 가군, 성균관대학교, 성신여대 운동자율복지학과, 그리고 지금 의정부 쪽에 차이과학대학교가 좀 보이네요. 스포츠의학으로 요즘에 조금 뜨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한양대학교에서 스포츠산업과, 체육학과에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스포츠 매니지먼트와 스포츠 사이언스 학과가 보입니다. 아래 한국외대 글로벌 스포츠 산업학부까지 보입니다. 다음은 수학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교입니다. 가천대학교 체육학부, 그리고 대표적으로 경희대학교 스포츠의학과 체육학과가 보이고 있습니다. 국어, 영어, 탐구 하나가 반영되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강원대학교, 국민대학교, 당국대학교 천안 캠퍼스의 생활체육 운동 처방 재활 스포츠 경영이 보이고요. 명지대학교, 그리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세종대학교는 국어, 영어만 들어가는 학교죠. 아래 숭실대학교도 국어, 영어가 들어갑니다. 용인대학교는 조금 특별하죠. 국어, 영어, 수학 중에 잘하는 거 하나, 한 과목에 사탐이 하나가 반영됩니다. 그 중에 국어, 영어, 수학 중에
잘하는 게 하나가 있다. 그럼 용인대학교를 노려볼 만한데 올해 용인대학교가 실기 만점 기준을 대폭 줄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실기에서 결정이 나지 않는다. 수능 성적에서 결정이 날 것 같다. 그리고 내신이 실질 반영 비율이 들어가지만 용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극간 차이가 5.2점 이상이 나기 때문에 내신 또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인천대학교 그리고 인하대학교, 중앙대학교 스포츠과학부가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 대체 과목 허용 대학입니다. 강남대학교, 경기대학교는 국어, 수학 중에 본인이 국어를 못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러면 그럴 때는 수학을 선택해서 반영이 될 수 있는 학교입니다. 강남대, 경기대학교, 단국대학교, 대진대, 용인대학교 방금 설명드렸죠. 성결대, 한체대. 성결대, 한체대는 35%, 35%. 그 중에 국영수 중에 잘하는 거 2개 선택하고 탐구 하나.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이렇게 여대가 많죠. 우리나라에 이 6개 여대에서는 모두 대체 과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실기 우수 학생 선발대학교 살펴보겠습니다. 실기 비율을 높이는 거는 지금 충청권부터는 실기 비율을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트렌드가 서울 쪽에서는 학업 역량을 높여가고 내신을 축소하고 경기권도 비슷하게 흘러가 있는데 거기서 조금 떨어졌을 때는 실기 비율을 높이면 경쟁률이 높아가는 거를 저희가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을 높이면 학교의 인지도가 좋아지기 때문에 높아지는 게 보이고 있다. 건국대학교 스포츠관광, 남서울 제가 60%부터 80%대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남서울대, 수원대학교, 인천대 체육학부 운동건강학부, 순천향대, 한림대학교가 보이고요. 70%대부터는 강남대, 대진대, 백석대, 상지대, 숭실대, 순천향대가 보입니다. 그리고 더 80%대는 계명대, 극동대, 호서대, 한서대학교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능이 고정되는 학교입니다. 수능이 100% 들어가는 학교부터 가천대학교 운동재활학과, 경희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는 이제 비실기 전형과 실기 전형이 있습니다. 실기 전형인 학교에서는 6배수로 선발을 합니다. 스포츠과학과 보시고요.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는 1단계에서 3배수, 이화여자대학교 체육과학부도 1단계에서 4배수. 그 4배수라는 거는 저희가 10명을 선발하면 40명 이내로 뽑고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기를 본다는 얘기죠. 1차적으로 거른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차이과학대학교, 한국외대, 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 청소년 지도학과의 비실기 전형이 있습니다. 실기 없이 수능이 조금 더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체육대학에 진학하고 싶다. 그럼 비실기 전형의 스포츠과학기술대학교랑 한국체육대학교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한양대학교 스포츠 매니지먼트가 보이고요. 그 다음 90% 쪽에 경희대학교 태권도와 스포츠 지도학과, 태권도는 여기 학생부가 10% 들어가서 90%고요. 성균관대, 중앙대 체육교육과는 수능이 100%라고 보지만 20%가 서류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서류 20%는 전공 적합성, 학업 역량, 그 다음 발전 가능성, 인성 순으로 아까 학교 생활기록부를 전체를 본다는 겁니다. 학업 역량 성적도 보고요.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도 보고요.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연세대, 한양대학교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아래로 고려대학교, 단국대, 상명대, 인하대학교가 70%의 수능이 들어가는 학교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체육대학 정시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죠? 이 정도 성적에는 이 정도 학교가 있다. 그 정도 기준이 있을 건데 저는 기준을 2가지로 한번 잡았습니다. 설명을 드리면서 각 대학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첫 번째로 실기 반영 비율입니다. 실기가 몇 % 들어가냐? 그럼 반대로 수능이 몇 %가 들어가는 학교냐? 그걸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살펴보면 0에서 30%면 수능이 70%, 그러니까 실기 반영 비율이 30%인 학교들은 수능 점수를 우선 고려해서 수능 점수가 고정이 됩니다. 수능 점수, 실기가 극복을 할 수 없죠.
예, 그 학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31에서 50%인 수능 성적과 실기를 고려하지만 선수능 후 실기까지 고려해야 되는 학교들. 그 다음 51에서 69% 실기가 이제부터는 더 중요해 보입니다. 여기 있는 학교들부터는. 그 다음 선실기 후 수능 점수까지 고려해야 되는 학교들. 그러면 실기가 잘 된다면 수능 성적이 좀 남는다. 그럼 좀 여유가 있게 학생들이 전략을 할 수 있는 학교들이고요. 그 다음 70에서 100%부터는 여기서는 수능 성적이 극복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실기 능력을 우선 고려해서 실기 점수가 고정되는 학교들을 우리가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해서 학교를 봤을 때 위쪽에서부터 수능이 고정이 되는 학교부터 실기가 고정이 되는 학교까지 고려대, 경희대, 서울대, 시립대, 성균관대가 보이고요. 예, 가운데 중간 쪽에 학교가 많죠. 가천대, 건국대, 경기대, 국민대, 단대, 동대, 한체대까지. 그 다음에 51에서 60 실기 비중이 높아질수록 조금 지방으로 내려가고 있는 트렌드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기준 두 번째로 각 대학에서는 발표를 합니다. 이 정도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합격을 했어. 그거를 100% 컷으로 발표를 하지 않고 수능 70% 컷으로 발표합니다. 네, 그 점수를 이제 수능 점수를 공개를 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또 좀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왜 100%를 공유 안 하냐? 100%를 했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 학생들 입장이나 선생님 입장 양날의 검이라고 저는 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 점수야? 그럼 내가 붙을 수 있어.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의 학생들의 성적이 몰려있는 학생들은 중간 쪽에 다들 치열하게 붙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안에. 예, 끝에 있는 학생은 좀 떨어져 있겠죠. 당연히 상위권. 이렇게 좀 정규분포를 그렸을 때 이 학생들이 중간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컷이에요. 그래서 너무 끝에 있는 점수를 학교에서 공개해도 그 학생들이 섣불리 좀 도전할 것 같고 70% 컷에서 저희들은 이제 앞에 있던 사례들 열심히 준비했던 우리 앞에 계시는 선생님들과 자료도 공유하면서 진학 지도했던 사례들을 통해서 거기에 실기 점수를 붙여서 각 대학들을 또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따가 그것도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모집군을 A그룹에 1, 2등급 100분이 100에서 90%에 해당하는 대학으로 제가 그룹을 묶었고요. B그룹에 2.1에서 3등급 89에서 77%까지 C등급에 3.1에서 4등급 76%에서 60%까지 예, D그룹에 4.1에서 5등급 59에서 41% 대학으로 4개의 그룹으로 대학을 묶어봤습니다. 예, 올해 기준으로 제가 이렇게 배치표를 만들어 봤고요. 왼쪽에 파란색이 수능 비율입니다. 수능이 들어가는 비율이고요. 오른쪽에 노란색 비율이 A, B, C, D 지금 말씀드린 수능 100분위 그룹으로 구분을 지었습니다. 네, 저희들 왼쪽 상단에 있는 학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1, 2등급 쪽에 가군에 올해 가나군이 바뀌었죠. 서울대학교가 나군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가 좀 보이고요. 거기서 수능이 고정이 되고 1, 2등급일 땐 가군에 이 정도 쓴다. 나군에 그 정도 쓰는 학생들이 서울대학교나 중앙대나 지원을 할 겁니다. 만약에 서울대, 중앙대가 자신이 없다면 거기서 B그룹의 나군에 해당하는 경희대학교를 지원을 많이 할 수 있겠죠. 거기서 실기가 좀 준비가 됐다. 내가 수능 성적이 좀 불리하다. 그럼 고려대 체교를 준비하던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높이뛰기도 준비하고 농구도 준비했기 때문에 나군의 아래 그룹에 실기 비중이 조금 더 들어가는 건국대학교나 여학생 같은 경우에 숙대 이쪽으로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또 고려대, 연대, 높이뛰기나 이런 게 준비가 안 됐다면 B그룹의 69에 50에 해당하는 가군의 한국체육대학교를 좀 안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나군에서 건국대학교나 위쪽에 서울과기대, 경희대를 또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군에는 학교가 많이 없습니다. 그만큼 다군을 전략적으로 가겠다고 세우는 거는 조금은 무모해 보입니다. 가나군에서 하고 다군을 다음을 생각해야지. 그래서 다군에서 고려대, 서울대, 연대 준비하는 학생들이 다군의 학교가 B그룹에 해당하는 단국대 체육교육과나 인하대 체육교육과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가 경쟁률이 높겠죠. 그 다음
3등급 쪽으로 내려가면서 3등급대에서 4등급에 있는 학생들이 69에서 50%의 C그룹에 해당되는 데에서 동국대 체육교육과가 가군에 좀 눈에 보이고 있고요. 거기서 한양대 스포츠과학부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군에서는 조금 양보해서 경기대학교를 좀 지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용인대학교도 눈에 보입니다. 세종대학교. 3등급에서 4등급 사이에 있는 학생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다군으로 간다면 아까 B그룹에 해당하는 대학교까지는 올라가기 힘듭니다. 그 학생들이 다군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D그룹에 해당하는 가천대학교나 명지대학교로 시선을 돌릴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배치표를 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대학교를 쓰는 나그룹의 경기대학교를 목표로 한다. 인원 비율도 많이 뽑고 그렇다면 동국대학교도 불안하다. 그랬을 때는 조금 더 수능 성적이 고정되는 한국체육대학교를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래쪽에 지금 아래쪽에 있는 학교들이 실기 비중이 높다기보다 지금 아래쪽에 있는 학교들을 봐야 됩니다. 49에서 30%의 학교에서 실기 비율이 이만큼 높은 학교는 아닙니다. 뭐냐면 아직까지 내신을 포기하지 않은 학교들이 있는 겁니다. 국민대학교, 덕성여대, 한체대, 용인대입니다. 국민대학교는 실질 반영비로 따지면 근데 한 급간 차이가 0점대밖에 차이 안 납니다.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수능과 실기 반영비로 생각하시면 되고 덕성여대는 급간 점수가 3점입니다. 3점. 실질 반영 비율로 따지면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한국체육대학교도 3점. 내신이 중요하다. 이 학교들은. 그리고 용인대학교도 특히 급간 점수가 5점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신이 중요한 학교다. 그래서 가군에서 국민대학교를 지원을 목표로 한다. 그럼 이 학생들이 위쪽에 아까 C그룹의 69에 50%에 해당하는 경기대학교나 아니면 세종대학교 이쪽을 지원할 수 있어. 다군에서는 가천대, 명지대. 근데 가천대, 명지대가 올해부터 수능 비율이 좀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다 실기가 조금 안 되거나 성적이 안 나왔다면 강원대학교나 강남대, 숭실대학교까지도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 배치표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생들 많이 질문하는 교직이수가능대학을 제가 서울과 경기 이거는 이제 전국적으로 왜냐하면 사범대학교를 진학을 하면은 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구분을 해드렸고요. 사범대학교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쪽엔 교직 이수가 가능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국민대학교, 동덕여대, 세종대, 이화여대, 한양대, 경기대, 경희대학교, 명지대, 성균관대, 한양대학교에 진학하면 교직 이수가 가능하다. 근데 가서도 별도의 시험을 거쳐서 상위 10% 이내 들어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강원 쪽과 경북 쪽 보시면 강원대학교 스포츠과학, 계명대 체육학, 대구대, 영남대, 경성대가 보이고요. 동의대, 신라대, 군산대, 우석대, 목포대, 조선대학교가 있다. 교직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사범대학교 말고도 이러한 학교들을 살펴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두 개의 큰 챕터가 마무리됐습니다. 세 번째로 실제 정시 진학 사례를 제가 모집 요강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군대학입니다. 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입니다. 작년 경쟁률 3.76대 1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상위 70% 컷, 70%그 100분이 91%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빨간색으로 점수를 제가 좀 표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예상 점수지만 여러분들 이거를 절대적으로 생각은 하지 말아라. 수능 상위 70% 컷에서 실기에 저희들이 갖고 있던 사례를 포함해서 점수를 참고하시는 참고하시라고 좀 기재해 놨습니다. 수능이 70, 실기 30%인 학교였고요. 국어, 수학, 영어, 국어, 수학이 다 반영되는 학교다. 탐구도 두 과목이 들어가죠. 실기는 소프트볼이 폐지되면서 높이뛰기, 농구 지그재그 달리기인데 이렇게 특이사항도 제가 좀 적어봤습니다. 높이뛰기도 여러분들이 3단 2회를 실시해서 3단계의 기회를 부여를 한다. 162cm, 여자는 130. 실패 시 2cm씩 축소한다. 레이업 이거 2분 동안 하려면 굉장히 힘들죠. 2분간 실시하는 레이업. 그리고 지그재그 달리기도 여러분들이
그거를 2바퀴나 소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많이 준비가 되고 그 다음에 체조까지 준비를 해야 합격할 수 있는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 사례입니다. 여학생과 남학생으로 구분을 했고요. 성적은 국어, 수학, 영어, 위아 사례 학생 여학생입니다. 여학생을 봤더니 등급이 굉장히 공부 잘하는 학생입니다. 예, 그랬더니 수능 총점 계산하는 거는 각 대학교마다 산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학 어디가 사이트를 여러분들이 이용하신다면 조금 더 손쉽게 그 점수를 좀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본인의 성적을 입력하시면 그 대학교에 목표 산출을 되고 그다음 실기 점수를 더해서 산출하는 겁니다. 이 학생 봤더니 수능 총점이 476.46에 실기가 12감. 대략적으로 상위 90% 드는데 실기 10감 이내면 저희가 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를 예측을 했었는데 실기감수 이 학생 12감이네요. 실기 총점이 288점인데 수능이 굉장히 우수했던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학생이 총점 764.46으로 최초 합격을 했습니다. 아래 학생은 남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국어가 불수능의 영향으로 좀 못 봤던 것 같습니다. 국어 3등급, 수학 1등급, 영어 3등급, 탐구를 잘했네요. 그나마 이 학생도 퍼펙트하네요. 1등급을 하면서 이 학생도 실기를 못하는 학생이 아닙니다. 지그재그런 32에 높이뛰기 158 잘 준비한 학생인 것 같습니다. 이 학생이 총점 748.39로 최초 합격을 했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대학교 스포츠 교육과는 제가 좀 의미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세 개 학과가 특징이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국민대학교 스포츠 교육은 영어 시험을 국어 수학에 자신 있고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라면 이 학교 스포츠 교육과를 좀 지원을 해라. 반면에 사탐을 잡은다면 스포츠 산업 레저를 쓰겠죠. 보겠습니다. 봤더니 수능 작년 경쟁 9.52대 1이었고요. 100분이 63%. 작년에 성적이 국민대학교가 조금은 내려간 거를 저희가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점수는 890점대가 예상이 되는 한번 확인하시고요. 모집 인원도 많이 뽑는 선발하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경쟁률 또한 많이 높았었겠죠. 20m 왕복 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윗몸 일으키기, 메디신볼 시험을 본다. 이 학교 성적을 보면 스포츠 교육의 사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어가 두드러지게 많이 들어갔죠. 영어가 2등급인 학생에 국어가 5등급입니다. 앞에 보시면 여기서 국어 수학밖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5등급, 2등급이면 이 학생도 따지고 보면 3.5등급인 학생입니다. 두 개를 계산해. 근데 영어 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등급을 받았겠죠. 수능을 계산을 하고요. 20미, 제멀, 시덥, 메디신 기록을 봤더니 실기 감수가 총 9감으로 최초 합격을 했습니다. 네. 아래 사례는요. 스포츠 산업입니다. 스포츠 산업 말씀을 뭐라고 드렸죠? 국어, 영어, 탐구가 들어가는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은 봤더니 고루고루 봤던 학생이고요. 3, 4, 4, 4 이 정도의 학생이 좀 진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또 실기가 틀립니다. 위의 학교에서는 스포츠 교육은 시덥을 자신 있는 학생, 근데 윗몸 일으키기를 못한다. 그럼 스포츠 산업 쪽으로 눈을 돌리시면 됩니다. 대신에 서전트 점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위에 메디신볼을 내가 잘 못 던진다. 그럼 농구에 좀 자신 있어. 난 농구를 잘하는 것 같아. 이랬을 때는 스포츠 산업 쪽으로 좀 꼬미쉬어서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기 감수가 10감인 학생이 최초 합격을 했습니다. 여기에 다른 학과가 또 있는데 여기에 명시는 안 했습니다. 스포츠 건강자 학과가 있고요. 여기는 제자리 멀리뛰기랑 달리기만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수능 성적이 이 두 개 학과보다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체육교육과 설명드려서 인기가 많은 학교죠. 그런데 수시에는 굉장히 뜨거운데 정시에는 그렇게 뜨겁지는 않습니다. 모집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수시에 많이 선발하게 돼요. 13명 정도 선발하고요. 경쟁률 작년에 5.2대 1이었습니다. 100분이 75.37. 그러니까 수능 성적이 더 올라간 걸 우리가 좀 확인해서 75점대면 3등급 초반대 학생들의 성적이 775점 정도가 기대가 된다 보실 수 있고요. 배근력과 중량 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자전굴 특이 사항으로 좀 제가 기재했습니다. 배근력을 할 때 이렇게 각도기를 사용하는 학교다. 그리고 중량 달리기 유일하게 20kg짜리 들고 달려야 되는, 그리고 여러분들 자전거 할 때 무릎 밴드를 이용해서 고정하고 미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 정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는 한 가지 사례를 가져왔고요. 이 학생 수능 성적이 아까 좋지는 않지만 실기가 거의 만점에 가까운 학생이 작년에 합격했던 것 같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까지 해서 5, 3, 3, 2등급의 학생이 수능 총점 398.16이고요. 지금 실기 점수를 봤더니 중량 달리기에서만 한 1, 2감 정도 한 걸로 사례를 보입니다. 그래서 총점 793.36으로 최초 합격을 했습니다. 봤더니 탐구 두 과목이네요. 2, 5등급. 그러면 5, 3, 3, 한 3.5등급의 성적으로 동국대학교를 합격했다는 얘기입니다. 실기를 많이 준비했던 학생이었겠죠. 네, 다음은 서울시립대학교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는 항상 학생들이 고민을 합니다. 제가 선생님 시립대학교에 도전했다 1차에 떨어지면 어떡하죠? 4배수 안에 떨어지면 어떡하죠? 5.78대 1이었죠. 네, 항상 고민했던 거예요. 합격 컷이 100분이 84% 정도의 학생들이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시에는 100m 달리기를 보지만 10m 왕복 달리기로 바꾼다. 그리고 자전거과 제자리 멀리뛰기를 봅니다. 네, 사례 남학생 한 명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같이 국어, 수학, 영어 3, 1, 2의 탐구가 아까 들어가지 않았네요. 국어, 수학, 영어 3, 1, 2의 성적인 학생이 수능 총점 456.1로 실기 감수가 12감을 했습니다. 100m 13초, 제멀 278, 자전굴 27로 총점 929.1로 최초 합격을 했습니다. 네, 국어, 수학, 영어 반영해서 이 학생이 이런 점수로 합격을 했다. 네, 다음 연세대학교 체육교육과 보겠습니다. 경쟁률 작년에 5.07대 1이었고요. 합격 컷 고려대학교와 마찬가지로 100분이 91%, 올해 690점 정도로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국어, 수학, 영어 이제 수능이 중요한 학교입니다. 그리고 실기도 생각보다 학생들이 준비했을 때 그렇게 부담은 없는 25m 왕복 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메디신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5m 왕복 달리기 할 때 출발할 때 부저 누르고 달려가고요. 그 다음에 센서로 제자리 멀리뛰기 뛴다. 그리고 메디신볼 던지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이 학생 지금 성적이 굉장히 좀 좋은 학생이네요. 국어, 수학, 영어 1, 2, 3의 탐구 1, 2등급. 이 학생이 실기도 못하는 학생이 아닙니다. 25m 왕복 달리기 18.2, 제멀 284, 메디신볼 12, 실기감수 4감으로 최초 합격을 한 학생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체육대학교에는 5개 학과가 있습니다. 이 중에 사회체육학과의 모집 요강을 한번 살펴보고 합격 사례는 다른 학과들도 한번 살펴보요. 사회체육학과에서 매년 수시에 42명을 선발하다 올해 이제 7명을 선발하면서 거기 있던 위원들이 조금은 나눠 갔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사회체육학과가 정시에 많이 선발하죠. 네, 정시에 여기도 올해도 좀 많이 몰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능 60%에 실기 40%가 들어가고요. 국어, 수학, 영어 중에 잘하는 거 2개에 탐구 하나가 들어간다. 이때 아직까지도 실기가 특이한 거 한국체육대학교는 그냥 이런 마룻바닥이 아닙니다. 핸드볼장 코트 같은 데서 모래주머니 2개로 옮겨오는 실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무판에서 마그네슘 가루 이용해 갖고 살짝 찍고 이것도 준비 안 돼 있으면 가끔은 미끄러운 학생들이 있습니다. 왜? 앞 학생이 뛴 다음에 탄산마그네슘 떨어져 있으면 미끄럽거든요. 그러면 그게 조교들이 빨리빨리 하라고 한다고 해서 빨리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가서 본인 거 닦고. 왜? 저는 이거 뛰려고 수천 번을 뛰어왔는데 거기 가서 누가 뭐라 그런다고 그걸 빨리빨리 하면 그거 안 되면 그런 것도 저희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뛰어야 되고 그 다음에 2분 시덥. 시덥은 교수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학생이 시덥 2분 동안 하는 거 보면 불쌍하고 아파 보인다고. 그래서 그렇게 타이트하게 보진 않지만 그 교수님의 성향 따라 틀릴 수는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무릎을 끝까지 찍거나 머리를 끝까지 대진 않아도 되게 유효하다. 2분 동안 실시하니까. 그런 것들은 그쪽에 맞게 재량에 맞게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사례는 운동건강과 제가 스포츠 청소년 지도학과 사례로 좀 가져왔습니다. 비슷한 사례지만 올해는 분명히 정시에도 많은 인원을 사회체육학과에서 뽑기 때문에 올해랑은 좀 다를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국어, 수학, 영어 4, 3, 2등급에 탐구 1, 3등급인 학생. 그럼 이 중에서 2개니까 3, 2등급 수학 영어를 가져가고요. 사탐 하나 1등급. 이 학생은 수능도 우수한 학생입니다. 그래서 운동건강에 지원했던 것 같아요.
실기를 그렇게 잘하진 않지만 13과목을 했지만 수능 성적이 우수했기 때문에 이 학생이 948.91로 합격을 했습니다. 스포츠 청소년지도 여학생의 사례입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수학이 6등급이지만 아까 저희가 전략 세웠듯이 국어, 영어가 2등급에다가 탐구 하나가 3등급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3등급인 학생이 실기를 3감을 하고 스포츠 청소년지도학과에 합격을 한 사례입니다. 네,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다음 사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양대학교 스포츠과학 에리카 캠퍼스 보겠습니다. 네, 작년 경쟁률 10.9대 항상 수시에 뜨거운 학교, 실기 100% 들어가는 학교죠. 네, 합격 컷은요 100분이 66%였습니다. 학교 공개 컷입니다. 올해는 거기에 점수 붙여서 895점 정도 한번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국어, 영어가 들어가는데 수학과 탐구 중에 잘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다. 이제 예전에 굉장히 힘들었던 25m 왕복 달리기는 코로나 이슈로 폐지가 되고 10m 왕복 달리기는 또 변형된 9m 앞에서 스텝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항상 어려워하고 실기장이 또 미끄러워서 거의 만점을 준비해서 가는데 항상 성적은 안 나오는 그런 왕복 달리기가 있습니다. 잘 우리가 여기에 맞게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메디신볼 그리고 1회 도약만 인정하는 제자리 멀리뛰기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례는요 둘 다 남학생입니다. 실기 비중이 높고 만점 기준이 높을수록 남학생들이 유난히 많이 합격하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국어, 수학 중에 그럼 국어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국어, 수학 근데 영어를 굉장히 못했네요. 4, 3, 6의 학생이고요. 이 학생이 수능 총점 540.8에 실기를 봤더니 굉장히 잘한 학생입니다. 제멀 300, 메디신볼 11.9, 신미 왕복 달리기에서 8초 7 굉장히 잘한 겁니다. 보통 잘하는 학생들이 8초 초반대 뛰는데 여기서 8초 7이면 잘한 겁니다. 여기서 실기 총점 372로 총점 912.88로 최초 합격을 했습니다. 사례 두 번째 학생을 보겠습니다. 4, 5입니다. 국수영이. 근데 국어 4에 영어 5등급, 탐구 4등급으로 지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 학생이 제멀 295, 메디신 11.8, 신미 8초 7이 거의 비슷합니다. 대동소이한 학생이 이 학생이 892.84로 작년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군대학을 좀 살펴봤고요. 나군에 있는 대학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덕여자대학교 체육학과. 작년에 제가 사례를 남학생들 위주로 좀 사례를 해가지고 이거를 제가 좀 비율을 맞추고자 여학생들 사례들도 제가 좀 많이 구하느라 고생했던 것 같습니다. 동덕여대 21년도 경쟁 6.86대 1이었고요. 합격 것은 미공개했습니다. 그다음에 예상의 점수는 910점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여대들은 다 국어, 수학, 영어 대체가 허용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어, 수학 중에 하나 잘한 걸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탐구가 한 과목 들어간다. 신미 왕복 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자전거리 들어갑니다. 여기서 살펴볼 게 이제 동덕여자대학교에서는 평균적으로 실기를 감점이 있더라도 80점 이상이면 학생들이 다 만점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평균치가 이렇게 환산이 됩니다. 점수가. 그래서 여기 동덕여자대학교 준비하는 학생들은 실기 총점이 거의 만점을 가지고 도전을 해야 되는 학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80점 이상이 되면 환산 점수 400점이 된다. 80점 밑으로 나왔을 때는 그 학생이 실기 총점 감점이 크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하기가 조금은 어렵다. 실기가 40%인 학교지만 말씀드리고요. 사례 이 학생 당연히 여학생들이겠죠. 살펴보겠습니다. 3등급 국어를 제외하고 보겠습니다. 수학, 영어 3, 3의 탐구 3등급의 성적으로 실기를 이 정도 한 학생이 예비 15번. 그러면 평균 3등급의 실기가 400점이니까 상감을 했지만 만점으로 했을 때 이 학생이 예비 15번으로 합격했다. 이건 좀 의미 있는 자료 같습니다. 3등급의 실기 만점 정도 돼야 지금 이 정도 들어갔다. 굉장히 의미 있는 자료고요. 사례 두 번째를 보면 국어, 수학, 영어 3, 4, 3에 그러면 3등급, 2등급의 성적을 가지고 실기 이 정도 학생이 최초 합격을 했다. 945점이 최초 합격을 했다는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다. 다음 사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입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기 전형이 있고 비실기 전형이 있는 학교다. 21년도 경쟁률 3.6대 1. 여기도 1차가 6배수 선발하는 학교입니다. 실기고사는 1차 컷이 82%, 86% 컷을 공개한 거고요.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스포츠과학부 실기 전형 82% 그리고 100분이 86%가 비실기 전형으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지금 보시면 수능이 80%에 실기가 20% 들어가는 학교입니다. 수능이 고정되는 학교다. 예, 십자 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자전굴, 윗몸 일으키기를 보는 학교입니다. 예, 사례는 하나 여학생 하나의 사례를 보고요. 이 학생이 보시면 국어, 수학, 영어 3등급, 4등급, 2등급에 탐구 두 과목 평균이니까 3, 2등급의 성적을 가지고 지금 실기를 생각보다 못했습니다. 실기 20감이면 보통 정도 하는 학생인데 이 학생이 지금 총점 903.54로 최초 합격을 했습니다. 네, 실기 기록을 봤더니 보통 우리가 운동시킬 때 220, 십자 달리기 12초4, 시덥 65, 자전굴은 여학생 특성상 잘했네요. 이 학생 실기 총점 176점으로 3등급 대학생이 합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서울대학교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최초 1단계 3배수로 선발을 하고 있고요. 작년 경쟁률 5.64대 1이었습니다. 합격 컷은 100분이 92%, 예상 점수는 405점 정도로 살펴봤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수학의 퍼센티지가 높네요. 모든 과목들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유일하게 실기를 아직까지 투명하게 실기 점수를 공개하지 않는 서울대학교입니다. 100m 달리기가 있고요. 유일하게 이제 턱걸이가 좀 남은 학교. 예전에는 턱걸이가 많이 들어갔는데, 그리고 핸드볼 공 던지기, 제자리 멀리뛰기를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봤더니 이 학생이 국어 빼고 다 1등급이었네요. 이 학생이 수능 총점 401.69였고요. 이 학생이 100m, 턱걸이, 핸드볼, 전공 실기는 이제 축구, 농구를 준비해야 되고요. 중상이고요. 12초 7에 턱걸이 13개, 핸드볼 31m 던지고, 이 학생이 실기는 비공개고요. 그다음에 총점 401.69로 최초 합격을 했습니다. 네, 용인대학교 체육학과 한번 살펴보세요. 경쟁률이 4.3대 1. 올해는 또 실기 만점 기준이 내려갔으니까 올해는 또 다른 현상을 보일 거다. 합격 컷은 77%였고요. 올해 455점 정도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중에 잘한 과목 한 과목을 가지고 탐구 하나랑 해서 시험을 보면 된다. 제자리 멀리뛰기와 10m 반복 달리기 시험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시험을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 사례랑은 이제 올해는 틀립니다. 작년에는 국어, 수학, 영어 중에 3등급 하나 이 학생 같은 경우에 그리고 탐구 2등급을 가지고 수능 총점 170.4에서 실기 11감을 가지고 서전트 점프 굉장히 어렵게 시험 보더라고요. 팔을 굉장히 좀 학생들이 뽑혔다 왔다는 그래서 좀 어려웠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425.15 최초 합격이 점수가 됐고요. 두 번째 학생은 영어 4등급에 탐구 3등급인데 실기를 이 학생은 위의 학생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잘한 학생이다. 실기 2감을 했죠. 그래서 총점 429.85점으로 최초 합격을 한 학생입니다. 네, 다음으로 중앙대학교 스포츠과학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경쟁률 7.33대 1이고요. 실기 점 미공개했습니다. 작년 점수, 올해 점수 720점 정도로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어, 영어만 들어갑니다. 100m 달리기와 메디신볼, 제자리 멀리뛰기 시험을 봅니다. 100m 달리기에 강점이 있고 제자리 멀리뛰기 잘하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학교입니다. 첫 번째 사례로 여학생입니다. 이 여학생이 국어, 영어 5등급, 3등급으로 수능 총점 386.37이었고요. 메디신볼을 8.9, 제멀 242. 여학생인데 잘한 것 같습니다. 100m 달리기 14초 6, 실기 총점 336으로 16감으로 722.37로 최초 합격을 한 학생이고요. 사례 두 번째로 국어, 영어 6등급, 4등급의 학생이 메디신볼 11.8, 제자리 멀리뛰기 288, 100m 달리기 12초 4. 운동을 잘하는 학생이네요. 이 학생도 715.905, 예비 5번으로 최종 합격을 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군대학 3개 대학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천대학교입니다. 가천대학교 올해부터 경쟁률이 조금 또 달라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21년도 경쟁률 9대 1이었고요. 합격 컷 71.3%, 올해 예상 점수 775점입니다. 수능 60%, 실기 40%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국어, 영어 50%. 제자리 멀리 뛰기가 들어가진 않지만 서전트 점프를 아직까지 배에 차고 점프를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최정굴, 남학생들한테는 좀 불리하죠. 배근력 그리고 십자 달리기를 준비해서 대학을 진학하고 있습니다. 네, 사례는요. 이 학생은 국어, 영어 5등급, 3등급의 학생이 배근력 거의 만점인 것 같고요. 십자 달리기, 서전트에서 좀 감점이 있네요. 십자 달리기 서전트에서 감점이 좀 있어서 이 학생이 실기함수 4점으로 최초 합격을 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숭실대학교입니다. 수능 30%에 실기가 70%라서 대부분 4등급, 5등급이 넘어가는 학생들이 서울권의 다군에 있는 숭실대학교를 목표로 준비한다. 이렇게 설명을 나누는 친구들이 좀 많죠. 이 학생들 보면서 경쟁률 30.55대 1. 이 학생들이 밑에서 많이 이렇게 받쳐주는 것 같습니다. 합격 것은 미공개했고요. 예상 점수 895점대. 모집 인원 35명입니다. 국어, 영어 반영하고요. 제자리 멀리뛰기, 사이드 스텝, 안자 메디신이 다시 부활이 됐습니다. 그리고 잇몸 일으키기를 할 때 유일하게 팔치기를 허용하지 않는, 팔을 묶고 귀에 붙여서 하는 대학입니다. 여학생과 남학생을 보겠습니다. 국어, 영어 5등급, 4등급인 학생이 제자리 멀리뛰기 235, 시덥 66, 사이드 스텝 52로 실기 총 4감한 학생이 총점 932.8로 최초 합격을 했습니다. 두 번째 학생 살펴보겠습니다. 남학생이고요. 국어, 영어 5, 4등급. 지금 5, 4등급인데 실기가 거의 만점에 가까운 학생들, 2감, 4감인 학생들이 합격하는 걸 좀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지도하시다가도 이렇게 4감 이내가 들어오고 5, 4등급이라면 지원해 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멀 290에 시덥 71에 사이드 63. 근데 올해는 어떤 게 있다? 안자 메디신보를 다시 준비해야 된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요. 934.9에 최초 합격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 학교는 인하대학교 체육교육과입니다. 21년도 경쟁률 7대 1이고요. 인천에서는 서울대만큼이나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군에 체육교육과를 쓰고 나면 단대 체육과 아니면 인하대 체육교육과를 쓰겠죠. 아니면 뭐 체육 쪽에 큰 틀이 없다면 일반 학과로 빠질 수도 있고요. 합격 컷 652.61점이고요. 예상 점수 940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어, 영어, 탐구 두 과목이 들어가고요. 실기가 신미항복 달리기와 제자리 멀리뛰기만 들어가기 때문에 신미항복 달리기랑 제자리 멀리뛰기, 여러분들 이랬을 때는 이제 수능 점수가 좀 고정이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국어 1등급, 영어 2등급에 탐구 2등급, 수능 총점 675.34, 실기는 5감인 학생이 총점 967.84로 최초 합격을 했습니다. 두 번째 학생 보겠습니다. 국어, 영어, 탐구 두 과목 들어가네요. 2, 3, 2, 1 거의 뭐 2등급 초반인 2등급 대 학생이 신미 9초 79에 제멀 278. 이 학생이 7기감수 2감으로 총점 954.3점으로 최초 합격을 하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지금 정시의 주요 대학 그리고 질문이 들어왔던 가나다군의 대학을 좀 살펴봤습니다. 잠깐 22학년도 좀 입시 모집 요강 소개를 하고 다음으로 질문을 받고 진학 고민에 대해서는 우리 아까 소개해드렸던 환일고등학교 신희재 선생님과 송곡고등학교 여항구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2022학년도 입시 모집 요강입니다. 한국대학 스포츠총장협의회 체육특기자 네이버포털에서 전국 104개 대학의 입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총점 계산하실 때나 대학 점수 계산하실 때는 정시대학별 경쟁률 어디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서울 배명고등학교에는 지금 13년째 담임을 하시면서 그 수많은 노하우들을 쌓아놓고 데이터를 축적해 놓으신 분이 계십니다. 유튜브에 한번 닥터천의 최대 입시
천항욱 선생님 검색하시면요, 저희들의 여태까지 요즘에 수시에 봤었던 면접 인터뷰라든가 노하우들, 실기 영상들이 있으니까 입시 지도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집 요강이나 입시 자료들은 네이버 카페 닥터 천의 최대 입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학기 때 저희가 이제 책을 출시를 했었는데 이제 거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체육대학 개론. 지금 고3들한테 필요한 건 아니고요. 전국 206개 체육대학에 대한 정보를 저희들이 담아놓은 대학을 하나 출시를 했습니다. 4대 문구에다가 체육대학 개론이라고 또 한번 검색을 해주시면 나오시니까요. 한번 구매하셔서 이제 체육을 생각하는 1학년, 2학년이나 중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된다. 그 대학의 교육과정이 어떻고 여기 학군단은 설치되어 있는지, 동아리는 어떤 게 있는지, 어떤 교수님들이 뭘 가르치는지 우리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체육을 접하는 학생들한테 좋은 책이니까요. 많이 구매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진로에 관한 진학 고민 토크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쉬는 시간 없이 바로 이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고생해주신 우리 김영훈 선생님께 각자 집에서 이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토크 콘서트 형식의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 전에 이제 김영훈 선생님께서 설명하시는 부분 중에 추가할 부분을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걱정할 그런 고민이나 아니면 지금 실시간에는 거의 안 올라온 것 같아요. 거의 안 올라봐서 거의 저희가 이제 준비한 내용들을 위주로 지금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기 의자를 좀 해주시고, 여기 김영훈 선생님 요 의자 요 한 개만 더 해주시고. 네, 아우 잘 보입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휴대폰으로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네, 저희가 보시면 오늘 여기 이제 네, 오늘의 토크 뭐 진학 실기로만 가능한지 아니면 뭐 인서울 점수는 어떤지 그리고 수학 포기해도 될까? 체육대학 취업은 뭐 체육교사의 꿈 이렇게 이제 큰 카테고리로 만들어 봤는데 근데 뭐 오늘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이제 지금 수능 점수로 어디 있을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김혜훈 선생님 발표 참 잘해 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교직이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교직이수가 10% 이내라고 해서 만약에 학과 정원이 50명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5명을 무조건 교직이수를 주지 않습니다. 지금 교육부와 국가정책 자체가 교직이수를 줄이고 그리고 교육대학원을 없애는 수순을 밟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들 관련해서 이제 교직이수 되는 대학들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말이 10%지 훨씬 더 적은 인원을 줄 것이다. 앞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결국 폐지되는 수순을 밟을 것이다. 라고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직이수 있는 학과들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사례 중심에서 이제 제가 몇 가지 추가 설명드릴 게 있는데 먼저 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소프트볼이 없어졌죠. 그렇게 해서 원래 이제 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이 이제 소프트볼에서 이제 실기를 많이 점수를 이제 많이 까먹었다고 하죠, 애들이. 네, 많이 이제 실기 점수가 많이 안 나왔는데 소프트볼이 이제 없어지면서 전체 평균 점수는 올라갈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아닙니다. 이게 점수를 상향을 예상을 했지만 그렇지 않고 한 3년 전과도 거의 비슷한 750점대 를 유지하고 있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 고려대학교는 실기 8감 이전까지는 1점을 까기 때문에 아까 전에 합격 사례를 보셨겠지만 3개 종목에서 거의 10감 정도에서 이제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쟁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고려대학교가 3.67인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이제 상위권 점수를 받는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동대 체육교육과인데요. 동대 체육교육과가 거의 실기로 따진다면 거의 전국에서 거의 탑 레벨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정시에서는 수시보다는 실기가 이제 들어가는 비중 자체가 약간 이제 감소한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기 그 동국대학교는 배점표가 없어요. 계산을 해야 됩니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5점 기준으로 한다면 수시에서는 제자리 멀리뛰기 3m가 만점인데 수시에서는 마이너스 5점을 한다면 298을 뛰어야 돼요. 근데 정시에서는 3m 만점에 296을 뛰어도 된다라는 점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 아까 전에도 보셨겠지만 5, 3, 4 정도 되는 학생이 합격했다. 그건 뭐냐? 거의 실기 만점 기준일 때 가능했다라는 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백을역, 좌정굴, 제자리 멀리뛰기는 만점을 받고 중량 달리기에서 이제 최소화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다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서울대 체육교육과입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봤는데요. 네, 이건 어디 자료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고 서울대는 이제 입시 결과를 절대 공개 안 하기로 유명한 학교입니다. 단 서울대 체육교육과 같은 경우에 합격을 하기 위한 필수 조건은 수학 1등급입니다. 수학 1등급이고 평균은 그 평균 100분위는 98%에서 99% 정도 되는 점
꼭 아시면 되겠습니다. 모집 요강에도 나와 있지만 표준 점수에서 국어 100%, 탐구 80%, 수학은 120% 보고 있습니다. 그 점 꼭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한구 선생님 좀 더 얘기하실 거 있으신가요?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시에서도 그렇고 정시에서도 그렇고 역시나 이 3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4가지 시험 종목 보는 것 중에서 중량 달리기를 뺀 나머지에 3만을 하고 난 다음에 가능성이 조금 보이기 때문에 동국대학교를 도전하는 학생들한테는 3만점 쉽지는 않지만 정말 몸 관리 잘하셔서 실기에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혜 선생님 앞서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요즘에 뉴스 기사를 보셔도 그 사범대학교 관련돼 있는 거랑 교직 관련돼 있는 내용들이 정말 심심치 않게 계속 나오고 있어서 체육 교사를 꿈꾸고 있는 이 방송을 보시는 학생분들께서는 지금은 체육 교사가 정말 꿈이다라고 마음의 진로를 정했다고 하면 사범대학교를 가는 것을 추천을 우선 드리고, 그리고 법령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조만간 이 인원이 계속 감축되고 교육대학원이 없어질 수도, 이제 교직을 받는 방법들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는 내용들을 꼭 한번 확인하시고, 관련 기사들을 체육교사를 꿈꾸는 학생들이라면 유튜브나 뭐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에 치시면은 내용들 많이 나오니까 보시고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 뭐 실기로만 가는 대학 있습니다. 실기로만 가는 대학 있고, 여기 아까 전에 그 댓글에 있는 실시간 채팅창에다가 수능 100%로 갈 수 있는 학교는 경희대학교, 차의과대학교, 그리고 한체대에 실기 100%, 수능 100%로 갈 수 있는 스포츠 청소년 지도학과, 그리고 한양대학교 스포츠 산업학과가 스포츠 매니지먼트로 바뀌었죠. 이와 관련되어 있는 거, 그리고 한국외대 글로벌 스포츠 산업, 그리고 가천대학교 운동재활 복지학과였는데 복지가 빠지고 운동재활학과로 이름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기에서 좀 자신이 없는 학생들이 수능으로만 도전하고 싶다면 신희선의 그 밑에 이제 댓글 채팅창에다가 수능 100%로 가는 체대 같은 경우에는 예비 합격자가 좀 도는 현상들을 보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소신 있게 지원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을 많이 해서 사실은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대목에서 한마디를 지금 준비하는 입시생한테 얘기하고 싶은 말이 생겼습니다. 실기로만 대학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학교들도 제가 나눠 드렸고요. 지금 이제 아침, 점심, 저녁 운동하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저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체육대학을 갔습니다. 실기 잘해서 나 잘해서 갔어. 다음 뭐 할 겁니까? 가서 10m 왕복 달리기 시합하셔서 학점 따실 거예요? 아니면 제자리 멀리 뛰기 시합해갖고 학점 A뿔 줍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다음 단계가 나가려면 저희들이 실기가 목표가 아닌 좀 더 우리가 나은 걸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국한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거기까지 동기부여 가진 것도 전 크게 칭찬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더 생각해야 돼요. 다음은 뭘까? 다음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각자 사회에 나가서 핵심 역량을 가지고 체육의 역량을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고 여기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로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거기서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물론 실기로 대학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다. 체육도 여러분들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쓴소리는 좀 하고 싶고요. 지금 이제 학생들이 만약에 실기를 해서 대학을 떨어지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떻게 느끼냐? 내가 잘 못해서 떨어졌습니다. 실기 조금 더 1cm 더 뛰면 내가 붙었을 텐데 이러면서 찾아요. 그럼 전 또 속이 터지죠. 그 학생이 또 정신 차려서 공부를 하기보다는 PC방 가서 놀고 가끔 술 처먹고 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잠깐 감정적으로 가세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또 실기를 하다가 재수를 해서 왔는데 또 뭐 1cm 못 뛰어서 올해 애들이 잘해서 이런 소리들. 그런 여러분들 막 딜레마에 빠지지 마시고 목표를 가졌으면 그 다음 스텝은 공부에서 더 발전적이게 생각하는 거 어떨까? 이렇게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네, 원래 이 진로 토크 콘서트를 시작한 지가 한 3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원래 이제 공부 얘기만 나오면 제가 엄청 흥분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김용훈 선생님이 엄청 흥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성적은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뭐 학생들이 체육대학 가서 더 열심히 공부하라는 뜻으로 알면 되겠죠. 네. 정확하십니다. 네,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수능 성적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네, 남은 기간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네, 얻어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다른 설명회 할 때 늘 말씀드리는 건데 체육대학 가면요 실기 수업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한 학기에 한 개, 두 개 정도밖에 없고 거의 다 이론 수업입니다. 근데 보통 학부모님들은 잘 몰라요. 내 체대가 왜 공부해요? 네, 공부해야 됩니다. 이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예체능 계열 중에 체육 쪽 성적이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문, 사회, 자연, 과학까지 여러 분야와 융합된 학문을 이제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 이제 계열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 정말 네, 공부를 고등학교 때 안 했다면 정말 힘든 경험을 하시게 될 거고요. 아무튼 그건 일단 대학을 들어가야 네, 하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 지금 이제 정시 내가 대학을 가야 되니까 지금 그게 가장 중요하죠. 보통 이제 저희가 늘 얘기했던 인서울 점수는 3등급 이내라고 얘기했지만 오늘 사례에서 보셨지만 3등급 아니죠. 네, 4등급, 5등급 또 많이 있습니다. 각 대학별 모집 요강에 따른 전형별 요소들 꼭 확인하셔서 그리고 여기 뒤쪽에 나와 있죠. 실기로만 대학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습니다. 단 이걸 약간 변형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가진 실기가 무엇인가를 지금 이제 현재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적 지금 바꿀 수가 없잖아요. 다 나왔어요. 그럼 저희가 이제 바꿀 수 있는 건 결국 실기 능력인데 하지만 실기 기간도 그렇게 크지 않다. 그렇게 하니까 예를 들면 유연성이 선생님 저 뭐 몸도 안 풀고 해도 남자 입장에서 32cm 정도 나와요. 그러면 무조건 유연성 있는 대학을 쓰셔야 됩니다. 네. 대학을 선택할 때 아까 전에 김용훈 선생님께서 가군, 나군, 다군 성적대별로 이런 대학들을 선호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대학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게 될 때 그 실기, 자신의 실기의 강점을 꼭 가지고 있는 대학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배치표 보셨겠지만 성적에 대한 대학은 대충 이렇게 크게 이렇게 카테고리가 이렇게 나뉘어져요. 예, 그 다음은 이제 실기에 맞춰서 꼭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욕심 부릴 때도 아니고 지금 나와 있는 걸로 최대한 극대화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끌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믿어야 될 사람은 누구냐? 지금 현재 옆에 계신 선생님들, 자신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을 꼭 믿으시고 학교 선생님들, 학원 선생님들 지금 현재 학생들의 이제 미래 첫 관문이죠. 결국 이제 진로에 대한 첫 관문인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계시는 옆에 선생님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가장 몸 상태도 제일 많이 알 거예요. 성적에 따른 그리고 많은 정보를 뭐 지금과 같은 이런 설명회라든지 요즘에 많잖아요. 유튜브에 많겠지만 무조건 맹신하지 마세요. 저희도 이제 아까 김용훈 선생님도 발표하셨지만 제가 봐도 오타가 몇 개 보이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이 자료는 저희 환일고등학교 홈페이지 체육교육과정 특성학교란에 올려드리겠지만 이건 꼭 참고만 하시고 항상 옆에 같이 운동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말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집 요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뭐 전형 몇 % 이런 게 좀 이상하다 싶으면 틀릴 수가 있어요. 저희가 틀릴 수가 있으니까 꼭 그 대학별 모집 요강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자기가 원하는 희망하는 대학 꼭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제가 틀릴 수도 있죠. 네, 인정합니다. 인정할 수 있고요.
지금 실기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꼭 말씀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마이크 들었습니다. 실기장 가면요, 여러분들 굉장히 위축돼요. 왜냐하면 어떤 학원에서 봉고차 타고 왔거나 나는 지금 혼자 부모님이랑 손잡고 멀리서 서울에서 와갖고 지방에서 자고 일어나서 왔는데 다른 애들 학원에서 단체로 와서 막 무슨 땀복 같은 거 막 롱패딩 입고 하고 있으면 위축됩니다. 그런 거 멘탈 트레이닝 좀 하셔야 돼요. 가가지고 본인의 루틴대로 운동을 좀 하고요. 또 들어가 보면 낯섭니다.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체육관, 그리고 한 번도 뛰지 못했던 공간, 하지만 수없이 연습했을 거예요. 그러면 미리 앞에 학생들이 했던 것도 좀 보고 거기서 위축되지 말고, 어떤 학생도 보면 너무 잘해서 또 내가 위축합니다. 근데 그 학생이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또 다른 거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만큼만 그런 거에 좀 저는 안 흔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제일 미련한 게, 저는 지금 시즌에서 가끔 운동 끝나고 정리하고 있는데 배구하다가 공 밟아서 발목 돌아가는 애, 갑자기 축구 자기네들끼리 시간 남았다고 공구차 가다가 공 한 대 맞고, 아니면 발목 뭐 손목, 축구 골키퍼 하다가 손목 나가네, 한 명씩 꼭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날아가거든요. 저는 그래서 공놀이 하고 있으면은 굉장히 뭐라 그래요. 굉장히 뭐라 그래요. 그래, 하지 마. 그런 거. 그럼 대학 가고 나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부상을 얼마나 미련해요. 꼭 한 명씩 있죠. 무조건 있어요. 무조건 네. 무조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꼭 우리가 몸 관리를 우리가 프로 선수들처럼 해서 좋은 컨디션과 좋은 멘탈 관리를 통해서 실기장에서 해야 된다. 예, 본인이 이겨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렇게 가르치지만 또 가면은 왠지 좀 큰 학원에서 또 오면 학생들이 또 위축해요. 나는 이러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들을 아니다. 본인이 좀 이런 본인 스스로 이거를 뭐 해결할 수 있는 멘탈 코칭도 중요하다. 이 말, 예, 화이팅 하는 의미에서 한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저는 여기 방송 듣고 계시는 이제 1, 2학년 학생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지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김영훈 선생님께서 앞에서 발표해 주셨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참고하시고, 그리고 주변에 계시는 도와주시는 선생님들과 함께 정시 전략을 잘 실기 반영 대비, 수능 반영 대비, 내신 반영 대비를 잘 전략을 세우셔서 본인이 정말 강점들을 잘 살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 맨 아래쪽에 있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희 학교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시면은 자꾸 습관되고 버릇돼서 계속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 수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포텐을 더 넓힐 수 있는, 선택지를 더 넓힐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예요. 그리고 그냥 누가 명명했는지 모르겠지만 수포자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지고, 그게 그냥 다들 포기하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는데, 본인의 기회를 더 넓히고 선택의 폭을 더 넓히고 싶다면 지금 요 방송 보시고 계시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분들은 늦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이 1년 혹은 1년 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수학 포기하지 마시고 공부 지금 하시면 안 늦습니다. 절대 안 늦으니까 수학 꼭 가지고 가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김혜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제 실기장에 저 혼자 갔어요. 저는. 네. 저도 혼자 갔어요. 네. 네. 고향이 이제 저기 멀리 있다 보니까 그때 학원 다녔었는데 혼자 갔다 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실기를 혼자 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또 가면 실기장 들어가면 같이 꼭 단체로 온 그런 학생들보다 그냥 다 같이 하나가 됩니다. 그냥 다 같이 합격하자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꼭 걱정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상에 대한 염려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네. 한체대 그 스포츠 청소년 지도학과 가면 진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나와 있는데 한체대 스포츠 청소년 지도학과 같은 경우에는 학과 이름 그대로죠. 네. 청소년을 스포츠로 지도한다. 이게 기본적인 학과 타이틀이에요. 하지만 이건 진짜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허락을 안 받았는데 제 고등학교 친구가 여기 나왔습니다.
이거 알게 되면 큰일 날 겁니다. 이분은 지금 대한 그 체육협회에 계시고 지금 현재 유럽에서 비행기 타고 내렸습니다. 네, 대회 때문에 나갔다가 또 이제 통역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이 과가 이제 스포츠 청소년 지도학과지만 지금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협회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꼭 과가 나의 진로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체육이라는 큰 카테고리 내에서 큰 방향성을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대학이라는 진로 첫 관문을 들어가셔서 더 많은 걸 보시고, 지금 솔직히 말하면 뭐 교과서 보고 맨날 선생님들 뭐라 하고 운동하고 축구하고 농구하고 이거밖에 없잖아요. 대학 가면 다릅니다. 대학 가면 보는 시야가 많이 달라지니까 그쪽 이제 연관되시는 선배님들도 많이 만나보시고, 그리고 이제 많이 이제 학문적으로도 체육적으로 이제 접근하셔서 자신이 생각했던 체육이라는 그 학문에 대한 그 인식을 바꿔 나갈 계기가 될 겁니다. 아마 대학 가게 되면. 그러면 또 진로가 또 보여요.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이제 깊숙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제 합격자 발표가 정시 이제 한 한 달 반 이 정도면 끝나잖아요. 정시로 본다면.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다 불합격했다고 해서 그게 인생의 실패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다시 하면 되죠. 네. 하지만 열심히 해서 실패한 것과 설마 그냥 뭐 원래대로 할래라고 해서 대충 해서 실패해 본 사람들은 다음 뭔가를 시작할 때 이제 자세가 다르다라는 점 잘 알아두시고 여러분들의 체육계열 진로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으로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하시죠. 네, 이 고3 학생 여러분들 정말 전략 잘 세우셔서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실기랑 수능이랑 그리고 내신 성적까지 종합적으로 좀 머리는 차갑게 해서 냉정하게 자신의 장점들을 판단하셔가지고 지원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수학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포기하지 마시고 운동 즐겁게 배우면서 그리고 공부, 내신이랑 수능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감독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Never ever give up. 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아직 시간이 저는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땀 흘린 만큼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직 남았습니다.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네, 마지막 질문 요것만 답할게요. 여기 네. 학종으로 이제 체육과 가기는 힘들까요? 학종이라고 하면 이제 실기 없는 전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인하대 체육교육과가 있죠. 내신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수시로. 종합전형. 네. 학생부 종합전형 지금 정시여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간략하게만 설명.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학교만 얘기해 주시죠. 그냥. 중앙대학교랑 인하대학교 체육교육과가 수도권에 지금 있어서 지금 저희 학교 학생의 그냥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올해 이제 합격을 했거든요. 저희 학교 학생 같은 경우 중앙대학교 체육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내신 성적이 1등급 중반 정도고 1학년 때부터 전공적 합성을 이제 체육교사, 교육이라는 키워드와 체육이라는 키워드, 스포츠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다양한 봉사, 다양한 진로 활동, 다양한 여러 가지 학급 내에 있는 활동들을 수행을 하고, 그리고 동아리에서도 가리키는 거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소통 능력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을 여기저기 조목조목 집어넣어서 올해 이제 중앙대학교 1차 합격하고 면접 잘 보고 이제 합격을 하게 된 사례가 있고요.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조금 이제 2등급 전 후반을 일반고,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기준으로 2등급 초반대 정도에서 합격자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단순하게 뭐 표현하는 것보다 정말 1학년 때부터 잘 만들어지고 잘 가꾸어지는 야지 가능성이 좀 높아져서 이건 나중에 여기
내년도에 네, 내년도 수치가 설명할 때 지금 보니까 2학년 학생인 것 같아요. 네. 내년 또 있으니까 또 저희 그 홈페이지에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한 1시간 반 정도 가량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 인사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인사할까요? 손으로 인사할까요? 아니면 손으로 인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